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와 리테일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발표를 맡게 된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김용태 대표입니다. 오늘 일단 강의 발표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서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의 주제는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에 대해서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진행에 대한 좀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부분들을 두 번째 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디지털 전략에 대한 좀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하고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디지털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또 서비스 자체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그 서비스를 본다 그러면은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것들이죠.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가 이제 좀 생겨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이제 저한테 맞춰줄 수 있는 그 개인화 서비스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이제 제가 뭐 가만히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이제 자동화된 서비스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뉴트로지나의 이 마스크팩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팩도 그냥 마스크팩이 아니라 제가 이 그 마스크팩 부분들을 저희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제 얼굴을 스캔하게 되면은 제 얼굴 윤곽들을 다 스캔을 하고요. 또 제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킹해서 저에 맞는 저의 얼굴 윤곽이라든지 저의 얼굴의 노폐물에 맞는 저만의 마스크팩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새로운 프로세스의 출현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이런 프로세스 부분들이 출현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욱 빠르고 더욱 단순하고 더 통합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프로세스 부분들이 다양하게 출현이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업체는 추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추시라는 업체 부분도 저희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라고도 얘기하고 D2C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시가 어떻게 옷을 기획하고 어떻게 옷을 출시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옷을 기획할 때 사용자의 니즈 또 사용자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추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스타그램에 사용자들이 옷을 올려요. 그러면은 그 옷을 올린 후에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분석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뭐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제가 갖고 싶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이 달린 옷들을 일단은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 맞게끔 해서 다시 디자인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계략적으로 저희가 시안 디자인을 만들고 그 시안 디자인 자체를 바로 이제 공장에 넘겨서 샘플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이 2주 만에 끝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1주 만에 거의 한 100여 종의 옷들이 지금 출시를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그 자라가 거의 이 디자인 부분들, 패션 부분들을 혁신해서 자라가 6주 만에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에 보게 되면은 이제 2주 만에 제품 자체가 출시되지 않으면은 이 프로세스 부분들도 늦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프로세스도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가장 이게 솔직히 무섭고 또 가장 저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들이 고객이라는 것들이죠. 저희가 뭐 그냥 얘기를 하는 게 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고객 중심으로 변화가 됐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고객 중심의 변화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새로운 고객이라는 것들은 누구인지라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세가적인 특징에서 새로운 고객들의 특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이크로 모멘츠하다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구글이 스마트폰을 기반한 모바일 사용자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 마이크로 모멘츠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저희가 이제 필요와 욕구가 나오는데 그 순간순간 필요와 욕구가 나올 때 이제 더 이상의 고객들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것들을 구매하는 이제 고객이라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또 마이크로 모멘츠가 생겨나게 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나기 위해서 크로스 오버를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또 온라인 자체도 소셜미디어, 포탈, 커머스 여러 군데를 크로스 오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제품들을 탐색하고 경험하고 구매하는 활동들을 고객들이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구매를 결정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때 컨시어즈한 것들에 반응한다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그 컨시어즈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호텔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컨시어즈라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이제 저만의 담당 컨시어즈가 배정이 돼 있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또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는 나한테 맞춰줘, 내가 원하는 것들 해줘,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줘. 지금 현재 고객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들은 나이키가 출시한 나이키의 핏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나이키 핏 같은 경우는 모바일 서비스인데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신발 사이즈, 저의 이제 발 사이즈죠. 보면은 그래서 저의 발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 그 나이키 핏 앱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컴퓨터 비전, AI 알고리즘이 있어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저의 발을 대게 되면은 저의 발의 또 윤곽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하게 이제 윤곽들, 뭐 발볼, 발 두께, 발 길이 여러 가지 부분을 측정을 해서 저에 맞는 그 신발 자체를, 신발 사이즈가, 제 발 사이즈가 측정이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키에 있는 다양한 신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저에 맞는 신발도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이키가 온라인 고객들이 온라인에 있지만은 가장 이제 불편하는 요소가 저에 맞는 사이즈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 구매자가 손쉽게 해결해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이 누적된 데이터는 제가 나이키 매장에 가서도 손쉽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다들 테크 드리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것들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들이죠. 궁극적으로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된 고객, 디지털화된 프로세스, 디지털화된 서비스, 디지털화된 경쟁이 생겨나면서 분명히 기업도 거기에 맞게끔의 디지털화된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 기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리테일 매장 폐점수입니다. 연간 폐점수거든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그 지금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19년도에 9,000개, 거의 이제 10,000개 정도가 폐점이 됐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원래 그 예측을 하기에는 한 10,000개 정도가 이 폐점이 될 거라고 좀 예정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수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거의 2만에서 25,000개 정도의 전통 그 기업의 리테일 매장 부분들이 폐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1800년도에 그 저희 백화점의 또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리만 파커스,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3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리만 파커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뭐 니만 파커스도 여러 가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그 노력을 했었지만은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타겟의 그 부서장이 IR을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한 10년 동안에 그 디지털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했다. 우리는 주저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이 디지털 투자를 통해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타겟 자체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